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언론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군 주둔 직접 비용의 3분의 1만 내고 있다며 동등한 동맹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은 부양 가족이 아니라 동맹이다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 현상 유지를 더는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분담금 논의의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한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오래된 헌신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국방 예산을 8.2% 인상하고 2024년까지 매년 7.1%씩 늘리기로 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에 파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여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방위비를 나누고 한국 국민을 위한 안정되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군 주둔과 관련한 직접적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주둔 비용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한국 측의 분담금 기여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담금의 90% 이상이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직원들의 월급과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다른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 경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미 국방부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One thing I'd point out with South Korea is much of the monies that are part of that cost sharing actually go back directly into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erms of goods and services procured there, the hiring of foreign service nationals who are able to work on the base. 두 장관은 현재 두 나라가 다시 어려운 협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으로도 동맹과 연합 방위를 강화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공정한 합의에 이르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전날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 등 남북 협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북 협상 진전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한국 정부 구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남북관계 개선이나 미북 사이에서 한국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북한이 한국 제안에 호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I understand for political reasons why Moon is making the effort, but I think Kim Jong-un has been very clear that he has zero interest in further talks with the ROK.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도 한국 한쪽만의 노력으론 상황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남북 협력이든 비핵화 협상이든 진전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make much progress in the North Korean issue unless North Korea decides to play along. And so far, there's been no indication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have any interchange with South Korea at all there.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의 구상은 미국과의 조율 속에서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I mean, the U.S. also has an interest in trying to encourage Kim Jong-un not to cause trouble during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m just assuming that Moon Jae-in's proposal was not done without prior consultation.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구상에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해온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VOA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중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행정부가 진전 없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을 비난하기보다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중국의 역할 없이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 이후 북한이 도발적 시험을 하지 않은 배경에는 지금은 도발 시점이 아니라는 말을 중국이 전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전략폭격기 B-52H가 핵폭탄 투하 임무를 종료하고 사거리 1000km 핵 순항 미사일 발사 임무만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발간한 핵정책 뉴스를 통해 B-52H 전략폭격기의 전략핵 관련 임무가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군사 전문 매체인 교전지를 인용해 B-52H 폭격기의 자유낙하식 핵폭탄 투하 임무가 2019년 9월부터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 자유낙하 폭격 임무에 특화된 B-52H 폭격기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비무장지대 현장 상공에서 50m 길이의 검은 동체를 드러내며 위협 비행을 해 북한을 압박한 바 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B-52H 폭격기 임무 조정에 따른 대북 억지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호주 유학생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사죄문을 강요받았다면서 북한 법 체계의 허위성을 잘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유학 중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지난해 7월 풀려난 알렉 시글리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월간 잡지 북한의 1월부터 호주 유학생의 북한 탐방기를 연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석방됐던 당시 시글리 씨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Why were you detained? Keep going. Nearly there. 하지만 시글리 씨는 이제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연재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에서 조선 문학 석사 과정을 밟던 시글리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가 9일 만인 7월 4일 석방됐습니다. 시글리 씨는 평양에 체류하면서 북한 전문 온라인 매체 등의 기고문을 실어왔는데 갑자기 북한의 비밀 경찰에 납치당하다시피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었지만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로 기소를 당해 억지로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억류됐던 9일 동안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됐으며 언제 풀려날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시글리 씨는 북한 당국이 자신을 억류해 조사하는 동안 계속 사죄문을 쓰도록 강요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북한 법 체계의 허위성을 확실하게 깨우쳐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시글리 씨가 유학생 신분을 이용해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시글리 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북한의 교육 관련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통일 투어스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인터넷에 건물과 음식, 포스터 등 평양의 다양한 모습을 올렸었습니다. 중국 연구학자인 호주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시글리 씨는 중국 유학 중 기숙사에서 북한 유학생들을 만난 것을 계기로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으며 2018년 일본인 여성과 북한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북한에 정제유 619톤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했다며 16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11월 공급량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공급량인 3,000톤의 약 20%며 이를 합치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은 27,676톤, 약 21만 8,640배럴입니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12,500톤과 합칠 경우 두 나라가 올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4만 176톤, 약 31만 7,390배럴이며
이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북한의 연간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63%에 해당합니다. 중국은 지난 8월 마지막으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석 달 넘게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